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약에 말이에요. 모든 게 멈춰버린 세상에 나 혼자만 출근을 해야 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런 기묘하고도 섬뜩한 상상에서 시작하는 소설 서유미 작가의 스노우맨을 함께 깊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편의 문학 수업처럼 이 작품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볼게요. 소설이 딱 이 문장으로 시작해요.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 첫 출근 날. 그런데 세상이 눈에 품어쳤다. 뭔가 좀 이상하죠? 희망과 재앙이 한 문장 안에 들어있는 이 모순.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는 이 기묘한 세계 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인공의 발자국을 따라가 볼 여정입니다. 평범했던 출근길이 어떻게 재난 현장으로 변하는지, 그 절망 속에서 만난 짜장면 한 그릇은 또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마침내 발견한 웃고 있는 눈사람의 정체는 무엇일지, 이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소설 깊숙이 숨겨진 메시지를 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눈에 갇힌 출근길. 세상에 온통 눈으로 뒤덮인 그날 아침.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주인공에게 어떤 비극이 시작되는지 그 황당한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소설의 주인공한테는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남자라고만 불려요. 작가는 왜 굳이 이름을 지워버렸을까요? 아마도 그가 이름 대신 직급으로 불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바로 우리 모두를 보여주기 때문일 거예요. 인정은 받고 싶은데 소심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모습, 어쩌면 우리 얘기 같기도 하죠.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보통 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낭만, 순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눈이 완전히 반대의 의미로 쓰입니다. 주인공의 출근을 막는 거대한 장애물이자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 사회적인 압박감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죠. 허리까지 눈이 쌓인, 이건 뭐 말 그대로 재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런 문자가 날아옵니다. 빨리 안 오고 뭐해? 이 차가운 한마디, 이건 그냥 과장 한 명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개인의 사정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대하고 비정한 시스템의 목소리인 거죠. 상황이 정말 최악이죠.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더 이상하고 서글퍼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기이하고 서글픈 짜장면이에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인공의 생존 본능이 얼마나 부조리한 현실과 부딪히는지 짜장면 한 그릇에 담긴 그 서글픈 진실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절망에 빠져있던 남자가 우연히 낡은 중국집 스티커 하나를 발견해요. 그리고 에이, 설마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죠. 그런데 놀랍게도 배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배달원이 눈을 뚫고 나타납니다.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남자는 혹시 이거 거대한 몰래카메라인가? 하는 생각까지 해요. 이 모든 비현실적인 상황을 한 방에 정리하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배달원이 무심하게 툭 던지는 한마디. 눈이 와도 먹고는 살아야죠. 이 문장 하나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관통하는 핵심을 보여줘요. 바로 생존이라는 처절하고 기계적인 몸부림이죠. 그리고 이 장면, 정말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꼬집고 있는데요. 배달원 안전모에 쓰인 신속 배달이라는 글자. 출근도 못할 재난 상황에서도 속도와 효율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 그 비정함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풍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주인공은 이제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아주 오싹하고 중요한 상징물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미소 짓는 눈사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세상이 재앙으로 변했는데 그 한가운데 눈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활짝 웃으면서요. 이 말도 안 되는 풍경을 보고 남자는 김새는 농담 같다고 생각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스노우맨이라는 제목이 가진 두 가지 의미가 확 드러나요.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눈으로 만든 사람이죠. 하지만 두 번째 의미는 훨씬 더 무섭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괜찮은 척 억지로 웃어야 하는 현대인의 슬픈 얼굴. 더 나아가서는 이 끝없는 경쟁 속에서 차갑게 얼어 죽어버린 비극적인 존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주인공이 눈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정말 충격적인 진실. 네 번째 이야기, 눈 속의 또 다른 남자입니다. 길을 내려고 계속 눈을 파헤치던 남자. 근데 어디선가 익숙한 벨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는 남자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눈 속에 파묻힌 어떤 비밀을 향해 삽질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자는 뭔가 끔찍한 걸 발견하죠. 마치 고고학자가 화석을 발굴하듯이 조심스럽게 눈을 파헤치니까 뻣뻣하게 얼어붙은 양복 바지가 드러나요. 눈 속에 화석처럼 굳어버린 그 사람, 바로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고 남자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유대리였습니다. 이 발견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실은 정말 무섭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던 남자와 누구보다 앞서가던 유대리. 이 무자비한 경쟁 시스템 안에서는 앞서가던 뒤처지던 결국엔 누구라도 시스템에 잡아먹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소설은 여기서 명확한 결론을 내주지 않아요. 그 대신 우리 각자에게 아주 오랫동안 곱씹어 볼 만한 깊은 질문을 던지면서 끝이 납니다. 마지막 이야기, 우리 시대의 스노우맨입니다. 모든 지력을 다 쓴 남자는 얼어붙은 유대리의 옆에 털썩 주저앉아요. 그리고 그의 시야는 구겨진 종이처럼 뭉개지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과연 살았을까요? 소설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은 채 바로 이 지점에서 끝이 납니다. 자, 그럼 이 작품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바로 비인간적인 노동과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 서열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문화, 그리고 생존이라는 문제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인간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또 진정한 소통이 사라진 현대인의 깊은 외로움을 보여주죠. 그리고 소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저 눈 속에 갇힌 주인공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세요? 계속해서 회사를 향해 눈을 파헤쳤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 나섰을까요? 어쩌면 이 소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눈을 파헤치면서 힘들어도 웃는 얼굴을 한 채 살아가고 있는 스노우맨은 아닐까요? 이 소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